깨끗하고 따뜻하고 투명한 기업 프로젝트 깨따투 진행을 맡은 산업부 박재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그 ESG를 제가 몇 년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ESG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기업들이 ESG 경영을 안 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ESG의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피할 수 없다고 진단을 하죠, ESG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양대 신현상 교수님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ESG란 말이 뭐 2, 3년 만에 되게 많이 널리 쓰이는 말이 됐습니다. 그 ESG라는 게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어떤 건지 핵심적으로 좀 그 ESG라는 것이 Environmental, 그다음에 Social, Governance, 그래서 ESG라는 단어의 그 뜻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우리의 귀에 많이 들리기 시작을 했고, 또 최근에 한국의 기업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받아들이고 또 ESG 부서를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ESG가 우리 어떤 경영에 있어서 렐러번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관련성을 갖게 된 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련성을 갖게 된 좀 원인이라든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ESG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실은 비재무 정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될 텐데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생각을 할 때 재무 정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어떠하냐, 영업이익이 어떠하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배당이 어떻게 된다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투자 의사 결정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는 투자자들도 재무 정보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제는 비재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사실 뭐 한국에서만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우리가 기업 가치를 바라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형성이 되는데 그 기업 가치 중에 유형 자산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사실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이런 회계 정보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자산 가치가 자산 가치 총액을 한번 계산해 보면 그게 이제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을 사실 설명하던 때도 있었던 거죠. 지금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지금은 전체 기업의 어떤 시가 총액을 계산을 해봤을 때 그중에 유형 자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반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머지 반은 우리가 뭘로 설명하고 뭘로 예측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최근 많은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게 비재무 정보이고요. 비재무 정보에는 사실 또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과의 관계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어떤 기업의 경쟁 우위라든가 기술적인 우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계 장부에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비재무적 정보인데요.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게 그게 다가 또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기업이 만들고 있는 사회적 가치, 또 환경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기업 가치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정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ESG가 굉장히 전면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SG 말씀해 주셨는데 좀 그 어원이라든지 누가 만들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 ESG라는 용어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게 갑자기 갑툭튀로 이제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요. 2004년에 유엔의 글로벌 컴팩트라는 기관에서 처음에 이런 ESG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유엔 글로벌 컴팩트라는 것은 2000년도에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만든 국제 어떤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 유엔의 사무총장이었던 아마 많이 기억하실 텐데 코피 아난 이제 만든 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원칙들이 필요할까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10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때 이제 ESG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는 그 UN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UN PRI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을 만들었는데, 그때까지만 좀 선언적인 어떤 규범적인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블랙락에서 굉장히 또 막 그런 서한도 보내고 막 공개 서한도 막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규범이나 원칙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잘못하면 우리한테 투자하는 그런 큰 손들이 투자를 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긴박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이런 비재무 정보를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기업 가치가 확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요. 결국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본인들이 굉장히 귀한 돈을 투자하는 걸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relevant information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글로벌하게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ESG가 아무래도 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당장 ESG를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뭘 많이 한다고 해도 그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만약 경영자가 자기 마음대로 ESG를 생각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ESG 경영으로 인해서 주주가 얻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라는 게 이렇게 리스크가 될 수 있고 한 번에 이제 갈 수도 있구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깨닫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ESG가 과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걸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주주 가치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의문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결국 이제 이게 소비자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정말 그런 ESG 클레임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많이 산다면은 시장에 프레셔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그런 ESG 클레임을 잘하고 이제 ESG 마케팅을 잘하는 게 결국은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재무 성과를 높여줄 거고 그게 이제 기업의 가치 증대로 올라갈 테니까 주주한테도 이제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서베이는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그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랑 또 SK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서베이를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또 소위 얘기하는 MZ 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서베이 결과 굉장히 많은 한 80% 가까운 소비자들이 나는 그런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제품들을 내가 사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의지를 또 이것을 밝혀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시장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어떤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잊을 수 없는 거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걸 저희가 이제 마케팅에서는 인텐션 비헤이비어 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베이를 하면 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사는 거죠.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건데 근데 그와 관련해서 결국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는 실제 소비 데이터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2023년도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고 맥킨지 컨설팅과 닐센이라는 이제 그런 소비자의 어떤 구매 정보를 모으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또 제공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거기서 이제 지난 5년간에 미국의 소비 시장을 실제로 분석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한 게 최근 5년간 한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시장을 커버하는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32개 카테고리, 뭐 예를 들어서 식품, 뭐 음료수, 뭐 퍼스널 케어 뭐 해가지고 32개 카테고리에 4만 4천 개의 브랜드를 분석을 했습니다. 제품을 나눠본 겁니다. ESG 클레임을 하고 있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친환경 포장이라든가 뭐 어떤 소재라든가 이런 친환경이라든가 또는 친사회적인 가치를 내놓는 제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공정무역이라든가 그런 거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ESG 클레임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ESG 클레임을 하지 않는 제품 두 그룹을 나눠서 봤을 때 지난 5년간의 누적 성장률을 보니까 ESG 클레임 제품은 6.4% 성장, 그 ESG 클레임을 하지 않는 제품은 4.7% 성장해서 한 1.7% 정도의 차이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5년 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한 규모의 차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게 그 5천억 원 정도 시장의 데이터를 조사를 한 건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자 지출이 연 2경 원 정도 규모입니다. 미국 전체 GDP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한 2경 원 정도의 그런 소비자 시장에서 이 정도의 차이가 1.5% 차이가 났다라고 그러면은 1년에 5년 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차이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러면 ESG 클레임을 하는 것이 주주에게도 실제로 돈이 됐구나.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결과고요. 여기서 좀 나온 또 결과들 중에 좀 재밌는 것들이 좀 카테고리 간에 좀 차이는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든가 퍼스널 케어에서는 이런 ESG 클레임이 조금 더 잘 먹히는 반면에 음료수는 또 좀 잘 안 먹히는 그런 결과들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결과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서베이 결과만 봤을 때는 사실 못 믿겠다. 진짜 지갑을 여는 거냐라는 그런 저희가 항상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요. 이번 결과는 데이터도 상당히 크고 또 믿을 만한 기관에서 분석을 한 거고 또 결과를 보니까 정말로 상당히 돈이 된다. ESG에 신경을 쓰는 것이. 그렇다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겠구나. 그런 어떤 결론을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ESG 경영이라는 게 그냥 뭐 환경을 좀 위하고 뭐 사회를 위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실천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저희 한국에서도 2025년부터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들은 전부 다 ESG 정보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를 한다는 거는 정보가 다 공개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등수가 쫙 매겨지겠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앞으로는 기업 실무자들에게도 네. 상당히 이제 압박이 될 거고 또 아마 위에서 많이 이제 프레셔가 있을 걸로 네.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대기업들은 이런 ESG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대응의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거기서 어떤 ESG 부서도 만들고 뭐 담당 임원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려운 거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네. 좀 힘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전사적인 대응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평가를 받고 그런 거는 그래도 어떤 ESG 클레임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또 어떤 방식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런 사회에 또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 주신 것 중에 목적이 이끄는 기업, 뭐 경영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하시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에 네.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보통 기업의 목적은 이익 극대화다라고 경영학 교과서에서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정말 이익 극대화라는 게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제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모든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라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다 이익 극대화만을 목적으로라고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또 이제 그런 이슈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또 보면은 이익을 높이는 건 되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게 또 기업이라는 게 지금 자본주의의 총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회에는 굉장히 한정된 자원이 있고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더 한정적인데 그렇죠. 그 한정적인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배분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전략을 세워서 굉장히 큰 가치를 만들면은 결국 그게 소비자한테도 좋고 또 그런 어떤 생산자 또 직원들 다 좋고 그러면서 이제 주주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네.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이게 잘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익 극대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건 맞는데 네. 이게 뭐 유일한 가치인가? 이것만이 목적인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많은 어떤 도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임팩트 리서치 랩을 지금 교수 창업하셔가지고 하고 예. 계신데요. 여기서는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이요. 임팩트를 측정하고 관리하고 평가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어떤 사회적 가치 컨설팅을 하는 어떤 증거 기반 컨설팅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하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회계학이라든가 재무 쪽에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뭔가 측정하는 걸 좀 좋아하고요. 첫 번째로는. 근데 마케팅을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측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재무가 아니니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임팩트를 어떻게 측정하나요? 예.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은 사실은 우리가 마케팅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소비자의 충성도 같은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고객 충성 어떻게 측정해야 되지? 우리가 뭔가 기준을 만들고 측정을 하거든요. 그게 또 기업 가치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뭔가 좀 주관적인 개념들을 저희가 조작적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을 만들고 네. 그거에 대해서 지표를 잡고 그거 갖고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화폐 가치화를 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 썼을 때 얼마만큼의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는 아산나눔재단, 현대가에서 이제 하시는 재단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1,000억 원 정도의 돈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궁금하신 게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만든 거지? 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해드렸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한 4,5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그럼 1,000억을 투자해서 4,500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SRO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Social Return on Investment입니다. 그래서 SROI 기준으로 4.5 정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긴 재단이니까 어떤 공공성이 큰 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회에서 이 아산나눔재단에 어떤 1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떤 자원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해서 450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서 사회에 돌려드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측정을 통해 가지고 해보면은 어떤 사업은 생각보다 잘 안 나온 데도 있고 어떤 사업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이게 복제 가능한 건가? 그 메커니즘을 잘 연구해 보면은 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되는구나. 그럼 다른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노하우를. 그다음에 생각보다 안 나오는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거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건가? 중요하면 해야죠. 어떻게든지 이걸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그냥 포기하자. 오히려 다른 걸 좀 더 잘해보자라고 피보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저희가 정말 개선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사회적 가치는 주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내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사회의 그 유한한 자원들을 우리가 좀 더 잘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임팩트를 만들고
더 좋은 세상 만드는데 좀 기여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양대 신현상 교수님과 함께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ESG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런 한국의 좋은 사례들, 특히 큰 기업들이 하는 좋은 사례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또 교수님 지켜보시다가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 예.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깨끗하고 따뜻하고 투명한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깨타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